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자소서의 스타 강사 우리 조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조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 어떤 겁니까? 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더 아마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자소서 항목 유형별로 저희가 나눠서 다양한 항목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부터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요. 네. 성장 과정부터 사실 입사 포부까지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 건지 혹시? 네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예. 구직자들이 가장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항목이 뭔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원 입사 후 포부. 이것도 입사 후 어려운 포부. 거. 네. 10년 후에 10년 내미대. 후에 뭐 이런 아, 거. 네. 맞아요. 입사 후 포부와 지원 동기가 네. 사실은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이고요. 실제 통계 조사를 해봐도 할 말이 없다고 답변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원 동기를 좀 마련을 해봤고요. 근데 알겠습니다. 자소서에서는 요새 네. 지원 동기 써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항목인가 싶을 정도의 꽈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CJ 같은 경우 1번 항목에 왜 그러니까 지원한 계열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네. 그게 이제 소제목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지원한 직무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잘할 수 있다는 근거를 경험을 바탕으로 천자를 써라. 이게 이제 1번 항목 전체의 물음이거든요. 아우.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지원 동기 쓰세요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질 않고 있고요. 아머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1번 항목에 네. 회사를 선택하는 귀하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왜 그 기준에 아모레 퍼시픽이 부합하는지 작성해라. 네, 엄숙해져요. 좀 어렵네요. 하기 진짜. 힘듭니다. 네. 어렵네요. 저 같은 전문가가 봐도 사실은 네. 막막합니다. 이게 지원 동기를 물어본 건가? 아니면 개인의 어떤 가치관을 물어본 건가? 이게 좀 모호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항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예. 구직자들 좀 많이 애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는 쭉 듣다 보니까 토익 네. 문제 풀고 있다는 기분을 좀 그렇군요. 왜냐하면 토익 문제요? 토익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기분마저 좀 들었습니다. 저는 좀 더 생각하면 여자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제일 어렵죠. 지원 동기가 어렵죠. 네네. 어렵습니다. 알 수 없는, 알 수 의도를 알 없는. 수 없죠.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 네. 동기부터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신입사원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뭘까요? 인사 담당자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이거만은 절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되겠다. 되게 쉬운 건데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미 씨. 능력인데 제 생각에는 능력. 능력이지만 너의 능력이 우리 회사에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그 당위성이나 또는 그런 것들. 아무래도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 인재상에 적합한지, 그리고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끈기가 있는 사람인지 뭐 네. 이런 것들 보지 맞아요, 않을까요? 맞아요. 이 지원자가 재환 씨 얘기대로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나? 네. 동시에 네. 우리 회사에서 그 원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걸 많이 봐요. 제조회사는 아무래도 지방에 또 사업장도 그렇죠.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네네. 직무 역량을 평가할까 인재상과 가치관 뭐 이런 점을 평가할까 항상 좀 고민을 하는데 네. 요새는 좀 채용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둘 중에 네. 더 우선시하는 게 지금 생겼어요. 어떤 거죠? 그거를 한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둘 그것을. 중에 네. 지금 요새 이제 직무 중심의 채용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둘 중에 과연 어떤 걸 더 중요시할까요? 직무냐 아니면 그 회사 조직 적합성이냐를 갖다가 만약에 비교한다면 지금은 조직적 적합성. 조직 적합성, 조직 성향, 적합성. 네. 직무 적합성. 직무 적합성. 네. 적합성. 네.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네. 인재상 가치관 조직 적합성이 거의 7대 3으로 중요하다고. 네. 그렇군요. 지난주부터 거의 아, 날라다니는 것 완벽한 같아요. 오늘 요즘에 이 정도면 대단합니다. 진짜 자신 있습니다, 주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떤 신입사원이 네. 지방 근무가 너무 싫은 나머지
금요일 날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로 가는 티켓을 한 달치를 예약을 했어요. 예. 금요일 6시 반이면 예. 그 지방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면 대구, 뭐 예. 어디 뭐 부산이면 부산, 부산. 거기서 서울 가는 버스표를 갖다가 미리 미리 예약. 다 끊어놓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네. 어나운스 공표를 하는 거예요, 팀에. 나는 매주 금요일 날 팀장님 이러. 그러니까 네. 팀장님 입장에서는 좀 뭐 야 이번 어이없잖아. 주말에 등산도 좀 가고 싶고 네네네. 뭐 회식도 좀 하자. 근데 네. 아예.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가지고 기업에서는 사실 직무적 합성도 물론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 직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배치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소개서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최종 합격하는 거는 결국에는 재한 씨 얘기대로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측면, 인재상에 부합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원 동기에서 그런 직무적 합성 또는 그 내용은 이제 잘 녹여내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네. 내가 이미 회사원이 됐다는 생각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원의 시각을 갖고 써야 됩니다. 제가 올 상반기에 예. 가장 많이 봤던 그 CJ 홈쇼핑 자소서 사례가요. 네. 루시드 폴 사례였습니다. 아, 사과 음반을 같이. 아시죠, 그거? 네네, 알고 있어요. 그 그 CD만 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사과 귤이었나요? 사과 귤. 귤이랑 같이 파는데 이제 그게 이제 완판이었어요. 새로웠어요. 완판이었어요. 완판인데 이제 보통 이제 사신 분들께서는 이제 보통 CD를 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아, 귤을 사니 CD가 따라오느라고 이제 이렇게 반대를 받아들이신 분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이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네네네. 되게 이렇게 홈쇼핑 보다가 우와 어떻게 음반이랑 저렇게 콜라보를 해갖고 판매를 해? 되게 신선하다. 신선했어요. 네네. 이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 되게 신선하고 그러니까 논리가 없는 거죠. 나는 그렇군요. 옷쇼핑 MD가 예. MD라는 거는 그런 걸 기획하는 예.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성과를 내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보고서 방송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런 무슨 그건 대단한 소비자의 홈쇼핑에서 입장이구나. 네네. 근무하고 싶다. 막 이런 아. 다짐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쵸, 그쵸. 한두 명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도나 봐요. 예. 학생들끼리 이런 내용을 있죠. 좀 써야 스터디하니까. 좋다. 예.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회사원 네. 시각에서 맞아요, 맞아요. 직무 시각에서 지원 동기를 네. 작성을 해야 된다. 돌아보면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따른다면 그걸 보고 감명받았다기보다는 그 내용이 참 좋았어요.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김동률 씨도 전화하고 뭐 유희열 씨도 실제 전화하고 방송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 걸 전화해가지고 아 이거 뭐 괜찮고요. 뭐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기획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획을 예를 들어서 아마 자기소개서를 썼다면 네.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회사원 관점에서 네. 조금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만약에 루시드 폴 그걸 더 만약에 음반을 더 많이 팔리게 하려면 예, 만약에 진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최유라 씨 같은 그런 유명한 그 홈쇼핑 호스트분을 네. 섭외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 네. 두 번째라면은 일단 귤과 같은 상품을 파는 것이긴 한데 귤 말고 조금 더 음악적인 관련된 그 뭔가 어쨌든 그 앨범을 좀 더 이렇게 좀 포장시켜 줄 수 있는 또는 네. 앨범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귤은 정말 앨범과 너무 동떨어진 상품 과일 말고? 예 그런 것을 좀 추가하면 저게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감동받았습니다.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의 어떤 상품이나 아이템 중에 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과일은 좀 너무 과했던 것 같다. 네. 네, 오히려 유명한 쇼호스트나 예. 또는 유명하진 않더라도 뭐 SNS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유명하신 네네. 뭔가 바이럴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섭외해서 판매하고 싶다. MD 직무에서. 그러면은 이 친구 되게 색다르네.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네. 실제로 옷쇼핑 같은 경우에 네. 2년 전부터 벤츠를 팔았어요. 벤츠요. 자동차를. 상상이나 벤츠요? 했겠어요. 벤츠 자동차. 예, 예. 네, 메르세데스 벤츠를 가능할까요? 홈쇼핑에서 판 거예요. 우와. 이걸 갖다 접목시킨 아이디어가 신입사원에게 나왔습니다. 네, 대단하네. 실제로 연수 때 한번 그러니까 요런 소위 그 브레인스토밍이라 그래서 네. 조금 더 지금 하는 거를 좀 잘 만들어 보자, 기획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결국엔 사실 지원 동기에서 좀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도 재현 씨가 좀 당황하고 좀 그랬지만 네. 한 번에 안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재현 씨처럼 이렇게 전문가여도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 좀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저거 되게 참신하네. 루시드 폴이 나오네. 써야지. 그렇죠. 100% 탈락합니다. 달라갑니다. 네. 감성팔이군요, 진짜.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산그룹, 지원하는 회사의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두산그룹은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이 다 똑같나 봐요. 그러니까요.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이 다 사실은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두산 하면은 떠오르는 회사 있으세요 혹시? 두산중공업. 맞나요? 네. 어우, 다행이다. 두산중공업이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뭔가 안타를 쳐서 진짜 신기해요. 네. 이게 머릿속에 그냥 진짜 이렇게 딱딱딱 떠올라요, 진짜. 그리고 담수화 진짜. 사업하는 네? 두산타워 그렇죠? 네. 두산타워 기타. 안에 이제 두산 매거진, 두산 매거진. 두산동아 이제 이런 네네. 회사들이 있는데 두산동아도 있다. 네. 네, 항목들이 사실 똑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조금만 생각하셔서 회사에 대한 관심이나 또는 직무에 대한 관심 염두에 두시면 작성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자기소개서는. 네. 아, 그렇군요. 네. 멘토님,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두산그룹에서의 그 채용 방식이 조금은 독특하다. 약간 네. 독특하다라고 들었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약간 좀 평범하고 약간 좀 모순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실상 두산은 네? 자기소개서 물론 중요하죠. 근데 네. 자기소개서도 중요한데 자기소개서만큼 중요한 게 네. 특이한 전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제 거죠? 뭔가요? DBS라는 전형인데 뭐죠? 데이터베이스. 저는 사실 이거 얘기할 때마다 네네네. 두산이 왜 이러나 싶어요. 두산 네. 너무 네. 까다롭게 사실 서류 전형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DBS의 약자가 뭐의 약자예요? 두산 바이오 데이터 저도 사실 봐야 알아요. 두산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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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은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잖아요. 네. 네.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두산 쓰고 이제 제출해야지 그러고 이제 제출을 하면 네. 보통 이제 뭐 황보미 씨 뭐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럼 문자를 네. 주던가 네. 뭐 꼭 성공하세요 이러는데 거기서 안 끝나고요. 바로 이 DBS 문제가 떠요. 온라인 상에서 DBS 문제를 풀어야 비로소 이제 서류 전형 그 이력서 제출이 끝나는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어렵네.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 데이터. 두산에 근무하고 있는 네. 직원들 중에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되게 재밌는 방식이냐면 진짜 두산에 신기해요.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10,000명이다 그럼 10,000명 전체가 아니라 네. 회사에서 소위 핵심 인재 또는 우수 인재라고 정의를 하고 그 인재에 해당되는 풀을 관리를 합니다. 네. 보통 그 비율이 10%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10,000명이면 한 1,000명? 네, 정도 되는 거죠. 그럼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또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바이오 데이터로 뽑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런 거예요.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나는 뭐 음악을 낮에 만든다. OX. 이런 걸 어떻게 맞춰요? 그걸 개인적인 거 근데 아닙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네. 작곡가면 언제 만드세요? 밤에. 밤에 만들죠. X. 그쵸? 네. 근데 만약에 DBS 핵심 인재 10%가 낮에 만들지. 네. 그러면 떨어지시는 거예요. 아, 뭐야. 세상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 맞아요. 아, 또 실제로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또. 나는 자동차 중에 네. 세단과 SUV 중 네. SUV를 더 즐겨 뭐 한다. 선호한다. 네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DBS에 따라서 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아, 데뷔를 어떻게 하냐. 네. 정말 나는 두산에 너무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그나마 제가 팁으로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웹진이나 두산에서 발간하는 사보들이 있어요. 아. 그 회사 내 신문 예. 그런 신문들을 한 최근 거 한 2년치를 쫙 뽑아 보셔서 항상 그 뭐 이번 달 인물, 인터뷰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강조하는 단어나 성향 같이 이런 만들래? 것들을 도움이 쭉 될수 이렇게 있겠네요. 봐서 이런 성향이네. 그럼 나는 어떨까? 난 도저히 이분들이 아니구나. 그럼 두산 입사를 포기하든지.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결정을 네. 해야 되고요. 지피지기면 이제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이제 역시 합격 영광 뒤에는 많은 노력이 이렇게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네요. 자, 이번엔 두산그룹에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지원 동기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멘토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총 한 3가지 정도 제가 좀 네.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한국 플랜트 산업협회에서 플랜트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 대해 매료된 저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첫 번째부터 굉장히 집중하게 만든 거죠. 사실은 그 플랜트 산업협회라 그래서 네. 학교에서는 플랜트 관련된 그 수업을 듣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대외 활동이라든지 밖에서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플랜트에 대한 관심을 좀 보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거를 먼저 알고서 지원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플랜트 관련된 전문성을 갖췄다는 거를 첫 번째 문장부터 잘 표현을 해줬죠.
두산중공업 네, 워터 BC 사업관리부서에서 담수화 설비 세계 1위를 굳건히 하고 싶다. 네. 워터 BC라는 사업부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냥 네. 단순히 생산관리직에 지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회사 내 부서명을 이렇게 인용해 주시는 것도 그것도 이제 뒤에다 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다가 표현해 주는 것도 하나의 그 인사 담당자에게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두산중공업은 기기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다. 네. 따라서 고객사의 요청과 제작하는 공장과의 조율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 부분도 상당히 칭찬할 만하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두산중공업이 납품하는 회사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업하는 유관부서와의 조율하는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네. 자기의 얘기로 드러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장 잘 정리를 했고요. 예. 제작 일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는 바로 지체상금, LD로 연결된다. 특히 불부합사항 시정 요구가 났을 때 얼마만큼 그 납기를 맞춰주는 빠르게 처리하는지가 고객과의 신뢰 문제와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비용, 예, 소요 등의 중요 업무 중 하나이겠다. 이 분야에 보탬이 되고자 지원을 했다.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제가 잘했네요, 이 정도까지 자기가 하게 될 어떤 일들이 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업무고 실제로 이 분야에서 내가 근무를 하겠다는 키워드가 굉장히 좋죠. 이런 예. 부분들. 지체상금이라든지 불부합 사항에 대한 뭐 시정 요구사항 요구. 이런 것들. 사실 이 친구는 부산에 가기 위해서 현직자 인터뷰를 많이 했던 준비를 많이 했던 네. 학생이었어요. 이런 그래서 친구들 합니다, 진짜. 예, 자, 다음은 입사 동기와 포부를 함께 제시한 자기소개서의 예시인데요. 이번에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G 패션 자소서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치밀한 매출 네. 분석으로 분기 내에 담당 브랜드의 매출을 상승시키겠다. 이렇게 네. 이제 본인이 이제 해야 될 것들을 네. 내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제목에 일단 써줬고요. 네. 그다음 내용을 보면 매출 상승을 위해서는 매장과 취급 상품에 대한 네. 분석력이 네. 필수 요건입니다. 네. 아주 잘 썼죠. 네. 그러니까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분석력이라고 키워드로 일단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는 땡땡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오너 매장에 방문하여 매출 네. 관리를 포함해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네. 본사 방침을 전달했다. 또 매장 직원들과 프로모션 계획을 함께 세워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 분석력이 있다고만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지원자가 정말 분석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배웠던 그 스타 원칙에 맞게끔 네.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교육도 시키고 프로모션 계획도 진행을 했다. 이런 스타로서 입증을 했죠. 네. 그러니까 구직자분들이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아마 지난 시간 자소서였던 것 같은데 네. 뭐 끈기도 있고 네, 목표의식도 열정도 있고. 분명하고 네. 모두 잘하고 너무 근데 많아요. 그분은 네. 사실 스타를 통해서 입증을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좀 너무 과했거든요. 날렸어요, 그래서 몇 그렇죠. 개를.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 지워야 된다고 제가 조언을 해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딱 하나. 분석력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히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이제 입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네. 그래서 입사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기술을 해주셨어요. 입사 후에 읽어볼게요. LG 패션의 영업관리인으로서 담당 매장에 상주하며 계절별 고객 동선과 평균 내점 시간 등을 파악하고 골든존의 시즌별 주요 상품으로 이루어진 디스플레이 강화를 통해 이동객들을 매장으로 유도할 거다. 네. 또 일주일에 2번은 매장의 청결도와 외관 사항을 체크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소비자 감도 상승과 더불어 고급화되어가는 소비자 구매 욕구를 만족시켜 매출 상승에 기여하겠다. 아하. 정말 구체적으로 쓴 거죠. 그냥 단순히 매장 관리 잘하고 고객을 뭐 서비스에 응대해서 뭐 기여하겠다 이게 아니라 네. 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잘 나오죠. 골든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골든존. 요거는 좀 오늘 방송 중에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골든존이라 그래서 영업 관리자들은 매대를 관리를 할 때 그 네. 소비자들이 제품을 우리가 살 때요. 그쵸, 제일 눈높이에 딱 네. 이렇게 집을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손쉽게 집을 수 있는 위치가 뭐 그쵸, 이렇게 그쵸. 맨 밑이라든지 위는 아니잖아요. 네. 네. 딱 눈높이, 그 위치에 매대 위치에 내가 관리하는 상품이 예.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골든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골든존이라는 이 키워드와 개념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업 관리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를 네. 표현을 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영업 관리자로서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는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얘기하는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챙겨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보시면 또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네. 주당 2회씩 방문하겠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네. 내가 입사 후에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 있잖아요. 거창하게 뭐 매출을 높이고 얼마만큼 상승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청결도, 그다음 감도 상승, 네, 소비자 감도 상승 이런 구체적인 지표와 표현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입사 후에 하게 될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네.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자소서가 아닐까. 보통 이제 LG 패션 같이 이렇게 패션 쪽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의류학과라든지 또는 뭐 서민공학이라든지 그렇죠. 전공자들이 많아요. 많죠. 그래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네. 뭐 한세실업이나 이런 의류 밴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라든지 공모전이나, 인턴을 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또 막 씁니다. 네. 정작 물어본 거는 입사 후 포부,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본인의 경험을 갖다 자랑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재한 씨가 얘기한 그런 질문의 의도 파악을 못해서 그렇군요. 불합격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거창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질문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기술을 해주시면 다만 네. 해당 분야에서 좀 자주 쓰는 좋아하는 키워드들까지 챙겨둔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소비자 감도가 네. 무슨 말인가요? 소비자 감도라 그래서 상품을 보고서 바로 호감도를 높이냐 낮추냐 이런 소비자에 대한 어떤 지표가 있어요. 센서티브미가 약간 그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감도라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TV 이렇게 돌리다가 예. 유재한 씨가 나온다. 나옵니다. 그러면 저 친구 좋아. 또는 싫어. 뭐 그런 거, 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인지도가 됐든 또는 평소에 어떤 그 사람 또는 아이템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LG 패션에 대한 어떤 인상이나 호감도를 좀 높일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다는 어떤 지표인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해당 분야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된 지원자다 그렇게 네.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취업 준비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지원 동기 작성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실전 연습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는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학창 시절 기획력 훈련을 하면서 주류 백화점이 아닌 비주류 백화점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업에 관심을 갖고 미국 노스트롬 백화점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공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획 훈련과 성공 사례를 분석하면서 혁신을 한다면 애경 백화점도 국내 최고의 백화점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경백화점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애경백화점이 국내 최고의 백화점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일단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영업관리직인데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대인관계 측면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지식 네.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 보니까 좀 지원 동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 자소서는 네. 굉장히 좀 위험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애경백화점이 비주류라는 걸 지금 깔고 들어가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마이너 백화점이라는 걸 굳이 이미 할 말은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얘기를. 그러니까 백화점 업계에서 이제 그 메이저라고 네. 할 수 있는 3대 그 백화점들이 있죠. 롯데백화점, 네, 현대백화점, 그다음 현대, 신세계백화점. 뭐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신세계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에 비해서는 확실히 예. 뭔가 떨어진다는 걸. 그러니까 굳이 이 비주류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그러게요. 네, 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무덤을 하고 가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네요. 네, 부족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혹시 멘토님이 수정하거나 보완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하실지. 사실 이분은 사실 전체를 다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만 바꾸는 다시 수정. 써라가 정답이거든요. 네, 완전 전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 그쵸.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유통이라든지 이런 소비재, B2C 그쵸. 쪽은 네. 지금 자소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네. 지금 자소서를 쓰는 그 시즌에 맞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7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휴가철이잖아요. 예. 그럼 휴가철에 백화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휴가철에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백화점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써주셔야 돼요. 맞아요. 지원 동기 측면에서. 실제로 그 휴가철에는 시즌 오프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어. 할인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거를 네, 좀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 그런 식으로 네, 특정 아이템. 떠올라요. 이게 이렇게 참 신기해. 본인이 그냥 떠올라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방송을 진짜 직접 보시면 한 증인이 접니다. 진짜 보시면 저희가 나중에 느껴요. 기회가 되면 어떻게 방청객 이렇게 불러서 그러게. 다 같이 예. 호흡하는 방송. 그랬으면 네. 참 좋겠네요.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쁘게 해주세요.
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은 저에게 꼭 맞는 맞춤복과 같은 느낌이 좋은 기업입니다. 감성적이네. 불안하네요, 좀. 네. 첫 줄부터. 그렇죠. 네. 예. 첫 번째,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저의 진취적인 성향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규모에 비해서 빠르게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문화입니다. 인생을 독하게 살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살고 싶은 제 인생의 비전과 너무나 잘 맞는 기업입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첫째, 판매 경험입니다. 세 번의 유통업체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영업은 거절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거절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고 제한할 수 있는 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제약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이종의 잡지 등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면서 관련 분야의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계 트렌드, 경쟁 관계, 제약 분야에 대한 용어 등에 친숙합니다. 이러한 관심으로 현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어떤가요? 이분은 정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있죠. 한두 가지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종합병원입니다. 네, 종합병원. 그렇죠. 이미 사실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 문장부터 조금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뭐- 감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꼭 맞는 맞춤복이요. 어떤 느낌인가요? 맞춤복이라는 게 이게 맞춤복이라는 게 이런 주관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춤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작성자 말고는 사실 알기 어려운 네. 이런 비유적인 그렇죠, 표현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소개서에서는 맞습니다. 비유,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런 식의 표현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맞아요. 좀 고쳐야 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또 진취적인 성향과 매우 흡사하다. 네네네.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진취적이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지원 동기 논리를 만들 때 네.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그 논리는 회사원 관점에서 어떤 개선점이나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가장 회사원들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직자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일치한다, 닮았다. 같다. 너무 싫어요. 네, 그렇게 그런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현대자동차의 어떤 도전적인 글로벌 사업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게? 나의 어떤 도전성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일치한다, 뭐 부합한다 이런 표현들은 안 쓰셔야 됩니다. 자소서에. 네. 그렇죠. 다른 어떤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문화다. 네, 이 내용은요. 지원한 한국 유나이티드 회사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나눔을 하는 거는 네. 굳이 이렇게 회사에 대한 어떤 찬양이나 칭찬은 네. 해줄 필요가 없고 네. 오히려 글의 몰입도를 더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한 가지 좀 그래도 칭찬드릴 수 있는 게 네. 마지막 줄에 보면 네. 업계의 트렌드, 경쟁 관계, 제약 분야에 대한 용어 등에 친숙하다. 이거 굉장히 참신했어요, 저는. 이런 단어나 업계에 대한 어떤 관심을 드러냈던 네. 하나의 단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쵸. 작성을 해줬다면 스타 원칙에 맞게끔 네. 그 점을 좀 조언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그 회사의 방향성이 나와 일치한다 이런 표현을 삼가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보완을 더 하자면 네. 아까 전에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영업은 거절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 경험이거든요. 판매 네. 경험을 했는데 3번의 유통업체 판매 경험을 하면서 거절을 해야 성과가 날 수 있다는 이런 영업관리자의 적합한 경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경험을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제약 쪽 단어 선택, 이런 네. 대학 쪽 키워드, 요거랑 맞물려서 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앞서 얘기했던 뭐 나눔의 경영, 비전과 너무 잘 맞아요. 이런 내용들은 네. 과감하게 삭제하시기를 삭제.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읽다가 봤는데 네. 비문 표현들이 있어서 거절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고 네. 제한할 수 있는 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용 수정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네. 이런 맞춤법이나 네. 문맥이 매끄럽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베이스입니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멘토님께 배워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